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책을 읽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학생 때는 참 책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어서는 일에 치여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제 절반 이상의 성인이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학생과 성인의 독서 실태조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학생은 90% 중반을 유지하며 소폭 하락하는가 싶더니 23년도에는 극적인 반등을 이루어냈지만 성인은 13년도 72.2%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독서 지도를 받으니 독후감과 글쓰기 수업을 준비하며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되지만 성인이 되면 온전히 본인의 선택으로 책을 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는 더 이상 머리를 쓰고 싶지도 않고 더 재미있는 매체들이 많기에 자연스럽게 책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요즘 사람들은 정말 글을 읽지 않을까요?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읽기 활동은 책이 아닌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와 문자 정보 읽기,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읽기 활동입니다. 네이버 뉴스 치면 카카오톡 대화, 유튜브 댓글 등 요즘 사람들은 책만 읽지 않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튜브 교양 콘텐츠나 인터뷰 등을 넓은 의미의 텍스트로 포함한다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글을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글들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두 접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식을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글들을 접하고 있음에도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가져온 책은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읽기 혹은 정보 수용의 경험은 시대에 따라 수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시기에는 구전이 정보와 이야기를 소비하는 주된 방법이었으나 19세기 이후 대량 출판의 시대가 정착되면서 책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라디오나 TV 등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었고 오늘날 스마트폰의 일반화와 통신 속도 및 저장 방식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팟캐스트 등 읽기의 형태와 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읽기 생태계에서 우리는 가치 있고 즐거운 읽기 경험을 하고 있나요? 가치 있고 즐거운 읽기 경험이라는 키워드는 앞서 언급했던 문해력과도 맥락이 닿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수많은 글들을 접하고 있음에도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텍스트가 대체로 편집되지 않고 자극적인 데다 깊은 생각을 할 만한 좋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 경험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책이 평가를 위한 학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읽었고 커서는 제대로 읽을 여유나 제대로 된 텍스트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왜 읽는 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마치 검색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오는 화수분을 품에 안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오늘날 인터넷 지식 생태계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속 동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금은 보화를 얻으려면 동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동굴 문을 열 암호가 필요한데 어디에 가서 어디쯤 두드려 어떻게 물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어림짐작하는 것이 이미 굉장히 큰일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대사를 알고 싶어서 구글에다가 러시아 20세기 역사라고 쳐도 어느 정도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오렌지 혁명, 홀로도모르와 같은 구체적인 키워드를 붙잡았다면 정보와 지식 모으는 일을 훨씬 심도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은 통상 러시아 역사를 전공했거나 러시아에 살았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직접 경험 없이도 빠르고 수월하며 심지어 깊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보이고 인터넷은 비교적 쉬운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대체로 쪼개진 정보이고 책은 어떤 정보를 특정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독자를 상정해 가공하고 특정 맥락에 따라 조직한 지식입니다. 굳이 머릿속 생각으로만 존재했어도 되는 글을
책임감이 있는 저자가 믿을 만한 정보를 엄선하고 일생 동안 자신이 품어온 오랜 고민을 성실한 공부를 거쳐 글로 풀어내면 편집자는 그것을 검증하고 읽기 좋게 교정하며 굳이 많은 종이와 수고를 들여 인쇄소에서 찍어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책 한 권 분량으로 고민한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을 굳이 번거롭게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동과 고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은 순식간에 생각의 밀도를 높여주는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책을 지팡이 삼아 접근하면 처음에 내가 배우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배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책을 읽는 능력을 길러가다 보면 평소에 얻는 조각 정보 역시 훨씬 주체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이루고 있는 정보와 사건의 맥락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밀도 높은 텍스트가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도 높은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을 읽기 위한 산무 독서법을 강조합니다. 부담 없이, 중심 없이, 대책 없이 책을 읽자는 것이죠. 오늘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늘수록 책은 범접하기 어려운 도구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책을 읽는 것은 마치 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음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선율이 어떻고 화성이 어떻고 리듬이 어떻고 하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지만 음악을 즐기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힘을 빼고 내가 읽어볼 만한 것들은 읽어보고 어려운 것들은 어려우니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북마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책 주위를 기웃거리다 보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어떤 책이 나쁜 책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책을 읽으며 핵심 메시지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수다를 떨다가 의도치 않게 유레카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느낌표의 순간은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대목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책을 거창하게 여기지 않고 같은 시간 동안 누군가 수다를 떠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것들은 주의 깊게 들어보고 지루한 것들은 설렁설렁 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책에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할까요? 오히려 어떤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힘이 닿는 한 가능한 데까지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담 없이, 중심 없이, 대책 없이 책을 한번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10분만 읽어봐도 좋고 10장을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책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단지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나의 시험 맛집 정보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고 즐거운 읽을거리를 찾고 몰랐던 세계를 알고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등 더 나은 삶을 궁리하는 일이 모두 읽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 나의 바깥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읽기라는 행위입니다. 문해력 위기가 있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에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어리둥절한 채로 휩쓸릴 뿐인 무력한 원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이 알고리즘이나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글과 소통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수가 주로 그 플랫폼을 통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일이 아닌 우리 읽기에 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삶의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까요? 인류는 역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소통해 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구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바뀐 도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핵심은 수많은 책들 속 저자의 수고와 그 책을 읽고 널리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그런 수고스러운 텍스트들을 시공을 초월하여 진득하게 읽어낸 수많은 독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찍먹책이라는 채널은 책의 핵심만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습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좋은 책 선발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